네, 여기 두 장의 이미지를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개념과 마스크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월페이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토샵에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문서를 만들어 주고요. 웹이라는 건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은 웹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0에 1080 웹 라지 사이즈에 맞춰 주고요. 예, 여기에 맞춰 주신 다음에 필름 비디오도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이즈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 맞춰 주시고 보통 웹에 맞추셔도 되겠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레이어 아트보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레이어에 독특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트보드는 이제 새 문서 만들 때 컨트롤 N을 누르고 여기 아트보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고 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체크를 꺼놓고 새 문서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레이어 구조를 좀 보여주고요. 저걸 계속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방금처럼 아트보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체크를 끄고 보면은 저렇게 나타나고요. 새 문서 만들 때 아트보드는 현재 보이는 레이어 1이 벼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색의 백그라운드로 보이죠? 아트보드 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레이어 여기 보셔가지고 플래튼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백그라운드 형태의 레이어가 되면서 하얀색 배경에 일반 형태로 좀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새 문서 만들 때도 주의를 하셔가지고 아트보드가 안 보이게 체크하시면 좋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트보드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즘에 있는 언그룹 아트보드 저런 걸 눌러주게 되면 투명한 배경의 아트보드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 문서 만드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때 플래튼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 같은 하얀 배경의 백그라운드로 바뀌기 때문에 아트보드 없이 기본 배색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흰색 배경에 이 두 개의 외부에 있는 JPG 두 개를 이렇게 직접 드롭다운으로 대상들을 현재 새 문서에다가 삽입해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은 X자 모양으로 어떤 형태가 좀 보이죠? 예, 지금 보이는 애를 일정한 크기로 Alt, Shift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로 맞춰봤고요. 이것도 같은 크기로 크기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금 멀리서 크기를 이렇게 늘리시게 되면은 조절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겠죠? Alt, Shift. 예, 저 정도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해놓고 마스크 작업을 할 텐데, 예,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항목에 레거시 프리트랜스폼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 방금처럼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면서 여러분이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보통 이제 체크가 꺼져 있게 되면은 그냥 일정 비율만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크기 조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이렇게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레이어 위치를 이걸 주된 배경으로 잡아봤고요. 컨트롤 영어 단어 E 이렇게 해서 현재 배경과 합칠 수도 있겠고요. 현재 아래에 있는 하얀색 배경과 위에 있는
가져온 외부 이미지 JPG 파일을 동시에 어떤 합성을 주고 싶다. 두 개가 복잡하니까 하나를 우선 좀 켜놓고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처리해도 좋지만 아이드로퍼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얀색 배색을요, 여기서 주가 되는 컬러를 좀 하나 좀 골라볼게요. 예, 이 정도의 컬러를 골라보고 현재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만 집중할 겸 백그라운드로 내려와서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앞색이죠. Alt 키를 누르면서 딜리트, 뒤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컨트롤 딜리트. 여러분 중심 부분에 보면은 방향키 위아래 부분에 딜리트 혹은 델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로 색깔을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겠죠. 이 배색과 이 대상이 좀 유사했을 때 현재 위에 있는 이미지는 전체가 아닌 일부를 보일 수 있는 마스크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거다 보니까 보통은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문선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레이어가 돼버립니다. 외부에 있는 파일과 구분되는 그런 메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일반 레이어 표시가 보이고 위에는 이상한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런 건 대상을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요. 현재 문선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레이어. 자, 그러면 현재 이 배경 이미지 역할을 해줄 애를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주고 그라디언트가 앞에 소개가 됐었죠. 블랙 앤 화이트의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리니어, 노멀, 오파서티, 100, 리버스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냥 이 상태가 기본이에요. 저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그라디언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저런 식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주거되는 대상이 어떤 애를 좀 보이게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감출 것인가를 감안을 해서 마스크 작업, 그라디언트를 이용한 마스크 작업을 제일 많이 이용해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레이어 마스크 일반, 잠깐만요. 요거는 스마트 오브젝트였죠? 외부에서 가져온.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한 레이어 찾아가서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주고 원하는 방향대로 뿌려주긴 하는데 뭐 자유롭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유 있게 좀 뿌려주시면 잔상이 좀 남고요. 전혀 별개인 것 같은데 둘을 켜놓고 보면은 아주 몽환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 느낌 가는 대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쫙쫙 여유 있게 뿌려주면 잔상이 여유 있게 좀 보이죠. 예, 스마트 오브젝트도 이렇게 마스크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죠? 두 개가 겹쳐지니 아주 복잡한 화면이 좀 나오죠. 예, 글씨 도구를 이용해서 적절한 글씨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 도구를 클릭해서 글씨를 쓰시고 적절한 배색, 가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적용해 주시고 여기 보이는 애를 이렇게 움직여서요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여백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움직이는 상태에서 바로 글씨 옵션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저거
T와 T가 보이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쭉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또 원하는 크기로 또 맞추고 싶을 때도 쓰면 좋은데 이 타이틀 요소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가 좀 커야 됩니다. 역시 Shift 키를 누르면서 한쪽 축으로 늘린다거나 하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수면과 가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평선 호리존탈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배치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리플렉션 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글씨 하나로 쓰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여요. 현재 이 글씨 레이어는 특별한 목적의 레이어를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레이어 위치에서 뒤에 무언가 이제 바뀐다거나 할 때 일일이 여러 가지 요소를 바꾼다는 건 힘든 일인데요. 이 자체를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레이어를 변형시켜 볼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대상도 스마트 오브젝트거든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문서 외에 개별적인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들은 특징이 이런 직접적인 편집은 현재 레이어에서는 못해요.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와 다르게 스마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편집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경고 문구로 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오케이. 이거 원래 그런 건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뭔가 불편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이 독특한데 이걸 클릭하면 새 창에 열려요. 예, 옆에 새 탭이 열리면서 개별적인 레이어 구조를 띄고 있는, 이건 전혀 개별적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고유의 백그라운드가 갖고 있고, 자, 지금 현재 이제 입력했던 파트의 내용들, 이건 이제 개별적인 편집은 JP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임의로 막 그려도 되겠습니다만 닫아보겠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해주고 위에 있는 이 글씨 Memories라는 저 글씨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긴 메뉴들이 펼쳐집니다.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많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있네요. Convert to Smart Object. 예, 지금 보이는 이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시킨다는 뜻입니다. Convert to Smart Object. 자,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형상이 좀 비슷하죠? 녀석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개별적인 파일이 뜬 것 같이 독립된, 포함은 돼 있지만 전혀 무관해 보이는 애가 확인이 되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내용을 좀 수정한다거나 하면은 바뀐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확장자는 PSB, 포토샵 스마트 오브젝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바뀔 일이 없으면 그냥 둬도 되고요. 예, 메모리즈라는 이 글씨, 이 글씨를 리플렉션 느낌을, 이제 물에 비춰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현재 이 스마트 오브젝트의 레이어죠. 엄연히 이야기하면 녀석이 들어가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해 준 다음에 비아 카피라는 방법으로 사본을 하나 만들 예정인데요. 여기 비아 카피를 통해서 컨트롤 J죠. 예, 레이어의 뉴의 비아 카피 J라고 하는 이선희님의 노래도 있는데 무관하지만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연관된 영어 단어가 없어요. 컨트롤 J. 자, 사본이 만들어졌다고 써 있는데 위와 아래에 있는 애는 같은 애예요. 같은 애.
자, 일단은 위에 있는 녀석을 컨트롤 T를 누르고 X자처럼 보이는 자체가 스마트 오브젝트의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저는 크기를 줄이다가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리플렉션, 플립 버티컬이라고 하는데 임의로 비율을 좀 유지하던가 길게 빼놓게 되면 엉성하게 보이니까 수면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저렇게 주려고 해봤고요. 현재 무브 툴을 이용해서 대상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너무 떨어지면 이질적이니까 유사한 위치에다가 대봤고요. 네,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비율에 맞게 밑으로 쭉 내리고 방향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에 비춰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저는 편의상 레이어를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얘는 위에 거, 얘는 카피본은 아래 거, 그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배치해 주시는 게 작업할 때도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잡고 내리거나 컨트롤 대괄호 열기죠. 디귿자 형태 이렇게 내려주시면 배치를 한번 해봤고요. 바로 이 대상에다가 아래에 있는 친구들처럼 레이어 마스크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추거나 보거나 같은 예, 마스크 보이는 걸 전제로 하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베이직 자리 펼쳐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 이걸 보시고 아래서 위로 여기서 높이를 가장 큰 녀석 I를 기준으로 해서 보이다가 안 보일 것이냐. 기본은 앞에 있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어퍼컷 하듯이 찍고 시프트 키 누르면서 위로 슬쩍 올려서 요 무렵에 마무리. 범위가 좀 짧기 때문에 잔상. 이거 보셔서 이제 조금씩 건드려 줄 수 있는데 아예 안 보이게 하시면은 이거 만들 의미가 없어요. 물에 약간 비춰져 보이죠? 예, 요렇게 예, 꾸며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위에 있는 메모리즈와 아래에 있는 메모리즈는 하나입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노스와 싸우는 장면에서 여럿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도 한 명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럿이 스마트 오브젝트는 그렇게 좀 일반 레이어와 전혀 별개인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Convert to Smart Object라는 메뉴를 썼다. 이 글씨는 참고용이지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화는 안 할 겁니다. 자, 이 보고 있다가 내용을 좀 일부 좀 바꾼다거나 예. 이거는 똑같은 애를 하나 스마트 오브젝트를 복사했는데 화면에는 엄연히 얘기하면 3개죠. 예, 멀리 줌 아웃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배치해보고 크기를 스마트 오브젝트의 표시가 보이는 X자 모양 보시면서 예, 크기를 늘려봤고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필이나 아니면 오파서티 블렌드 모드와도 좀 관련성이 있어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불투명도에 해당되는 오파서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2개의 대상, 현재 있는 대상 같은 3개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입니다. 바로 이 친구가 뒤집혀져 있는 친구죠. 여기 T 써있는 저 Convert to Smart Object 쟤는 일반 글씨입니다. 뭐든지 다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뭐 카피 붙어 있고 밑에 메모리즈 원본이 있지만 실은 같은 개체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건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의 외부 파일화된 독립된 애입니다.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약간 변화 줘볼게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그게 약간 줄여보고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노랗게. 그리고 S, 컨트롤 S. 세이브를 꼭 하셔야 돼요.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하나라는 대상이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요. 이런 방법은 이제 이 뭔가 클라이언트라든가 위에 상사 이런 분들이 뭐 바꿀 일이 많다 이런 대상을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드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요 여러 대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자, 이게 툴 중에 보시면은 네모난 형태의 렉탱글 툴이 있는데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림을 그려주는 도형들이 있죠. 예, 바로 그런 대상들입니다. 여기 맨 위에 옵션을 보시면 쉐이프라고 써 있는데 모양이란 뜻이고요. 패스는 선택 도구를 도와주는 패스. 레이어 채널 패스라는 그런 공간에 픽셀은 그냥 일반 그림 같아 갖고 보통 안 씁니다. 쉐이프라는 공간에 옵션을 맞춰 주시고요. 예, 이 쉐이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놓은 도형을 필 컬러, 채워지는 색깔, 일러스트레이터랑 비슷합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컬러 부분을 누르고 빨간색 X, 예, 선 색깔은 없는 걸로 안에 들어가는 컬러는 빨강 색깔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정상적인 네모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예, 속성창은 프로퍼티스는 X 닫아주시고 자 여기에 한 팀이 될 만한 이 글씨 주변은 가시면 안 돼요. 좀 밑으로 내려가지고 클릭하시면 타이틀 아주 간단한 글씨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잘 배치를 해서 원하는 크기에 맞게 무브 툴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직접 옵션이 넘어간다고 했죠. 글씨 옵션으로 작은 화살표 좌우를 보시면서 TT 이 파트를 올리거나 내리시면 이것도 글씨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밀당한다, 밀고 당긴다. 예, 적당한 크기가 됐다면 일단은 배치를 잘 해보고요. 좋아요. 여기 있는 글씨와 방금 전에 그랬던 렉탱글을 선택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마우스 우클릭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기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요걸 누르시게 되면 둘을 묶어 놓은 하나의 팀이 될 수가 있어요. 커 보이지만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보이는 형태 그대로 형태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자체 내에서 많은 창들을 탭을 열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편하게 조금 컨트롤 마이너스 줌 아웃, 컨트롤 T 회전 돌기 보면서 회전시켜주고 이런 경우는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잘 배치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저거는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여서 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글씨처럼 닥터 스트레인지 영상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둘이 이런 분시죠. 역시 클릭을 더블 클릭 해 주시게 되면 내용 들어가 있고요. 내용을 바꿀 일이 있다. 현재 이 쉐이프는 여기에 무브 툴은 안 되고요. 얘 담당은 바로 여기 있는
검은색 화살표입니다. 찍어주시고 그죠? 위에 올라가서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검은색 화살표.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여기는 일부는 수치를 좀 바꾸겠다. 2024년 어떻게 됐을까? 크기는 좀 제 마음대로 줄여보겠고요. 위치 정확히 잘 잡아주고 세이브를 해준 다음에 열어보면 어느새 바뀌어 있죠. 예, 이런 겁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을 처리해주는 스마트 오브젝트. 혼자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안 맞는 경우는 캔버스 사이즈 혹은 크롭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대로 조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 표는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편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바꿀 일이 있는 로고라던가 슬로건, 변화무쌍한 그런 레이어들은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이용해서 크기를 늘리는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는 본인이 늘리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축의 위치를 아래로 해주고 윗방향의 높이, 하이트를 조절하고 싶다. 값은 300 정도 어떨까? 상당히 커지거든요. 아래 기준으로 해서 300픽셀만큼 커지는 형태. 릴레이티브는 여기에 몇 픽셀 정도 더해줄까? 뭐 이런 개념이라 좀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요거 놓으면은 체크 꺼주시고 해주면 정확한 크기의 공간을 좀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커졌죠?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외부에 있는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것 좀 활용을 해서 먼 공간에다 클릭, 크기는 좀 적당한 크기에 맞게 줄여보고 붙여서 글씨를 써놨다가 붙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치시려고 하면 좀 힘들고요.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고 위가 좀 남네, 그죠? 남을 때는 또 이미지 트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좀 공간이 좀 떠 있긴 하죠. 하나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스마트 오브젝트 여기까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고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를 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외곽이 이 큰 두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을 누르면 오토 셀렉트가 배경을 지목할 수가 있으니까 두꺼운 글씨를 쓰라는 그런 화면입니다. 공간이 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캔버스 사이즈가 아닌 개념들이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를 쓰고 그런 개념을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지 트림, 트랜스페어런트 픽셀, 투명한 빈 공간들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트림 어웨이, 세이브, 컨트롤 S. 네, 아담하게 바뀌어 있는 레이어를 잘 확인해서 잘 배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레이어가 복잡할 때 포토샵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서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